의도 있어야 마음의 부담으로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숨기겠다는 의도를 품는 순간 비밀이 생긴다. 비밀이 생긴다. 우리 부모님의 비밀은 커갈수록 지금까지 한 남성의 결백을 비밀로 해왔던 변호사들, 죽음과 상실의 문제로 고심하는 호스피스 직원들, 슬퍼하는 사람, 불안감, 10대 애들 등등. 다행스럽게 우리가 비밀이 되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다. 비밀의 새 차원은 오늘 저녁에 지하철 들어갔더니 기겁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한 남자가 플랫폼에 그걸 앉아서 곤절적으로 들어오는 선로 쪽으로 다리를 덜렁 벌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때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참가자들이 느끼는 인상은 국적과 상관없이 비밀 세 차원 지도. 뉴욕시의 지하철 노선도가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상상도, 지하 그리기, 비밀 세 차원 탐구.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조직은 분계선이었다. 우리가 지도하는 공간을 어떤 선에 맞춰서 정리를 할지를 명확히 훨씬 사용하기 편한 지도를 완성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도덕성이다. 그 비밀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 부도덕성, 덕에 대한 지적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차원이 높은 비밀은 연애 관계와 관련된 비밀의 경우가 많고, 세 번째 차원은 우리의 목표, 노력, 포부에 관한 것으로 직업과 결부된 경우가 많았다. 도덕성, 사람들이 등을 대고 반드시 누워있다 뭐라고 외치는데 아마 도와달라는 것과 같아. 도덕성, 인간관계, 100만 건 기원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서 성적인 외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일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한 일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성적 외도에는 몇 가지 예측 변수가 있다. 성에 대한 호기심에 관대한 견해, 낮은 결혼 생활 만족도, 이전에 바람을 피운 경험, 배우자 친구들과의 유대가 약한 특성 등등.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외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추정했으나 이 격차는 줄고 있다. 모든 관계적인 비밀이 외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직업 및 목표 지향성, 마침내 비밀의 세 차원 중에서 세 번째인 직업이나 목표 지향성 차원 비밀이 성공을 향한 노력과 관련된 정도를 헤아리기 위한 차원을 살펴볼 차례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는 까닭은 명확하다. 비밀 대처나 침범. 우리가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밀이 부도덕하고 라고 여길수록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비밀은 세 차원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든 다양한 수준에 위치할 수 있다. 비밀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비밀에 대처할 세 가지 길이 뚜렷하게 떠오른다. 비밀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있는가? 비밀 덕분에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자신에게 비밀이 있는 까닭을 이해하고 있는가? 대처, 과거의 실수는 지나간 일이며 과거에 두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처 전략 3.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세 번째 대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NSA가 전 세계 규모로 전개한 비밀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기로 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선도는 자신이 얼마나 곤란한 처지인지 알았다. 그는 NSA 프로그램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의 비밀 노출 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상태였다. 스노든의 이야기. 우리의 비밀이 스노든의 비밀처럼 거대한 비밀은 아니어도 그의 이야기는 다른 두 방법이 소용없을 때 우리가 비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힌트가 된다. 자기 나침반과 마찬가지로 비밀 대처 나침반도 자동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비밀 감추기. 마침내 치수를 결심했을 때 멜로디 카슨은 67세였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관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고요. 카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에 말했다. 카슨에게는 52년 전에 저지른 범행이 있었다. 1964년에 9월 6일 카슨은 15살 외인을 낳았다. 외인은 전형적으로 울고 우는 또 아기였다. 생후 2주머로의 키스 카슨은 육아에 지나친 나머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수술 병원에서 회복 중이고 아버지는 집에서 지내는 폐암을 앓고 언니와 또 약혼자도 집에 있었고 모두가 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나 이를 범위도 회의는 울음을 거칠 기미가 없고 가족들은 잠을 이루어서 짜증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 카슨은 갓나이를 옆에 두고 소파에 앉았고 그러면도 회인이 잠깐만 소리를 못 내게 하면 울음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카슨은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서 회인의 얼굴에 덮었다. 잠시 지나자 회인의 울음소리가 마침내 멎었다. 카슨은 쿠션을 치웠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데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외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피지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본의 아니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카슨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 지르며 아버지가 있는 2층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왔을 때 카슨은 자신이 잠에서 뒤척이다 무심결에 생후 18일 아이를 눌렀고 이 때문에 아이의 숨이 막힌 것 같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관은 외인이 가실로 질시겠다는 보고를 남겼다. 그리고 52년이 흐른 뒤에 카슨의 자백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밝혔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먼 카슨은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을 스스로 본가인 동의를 어떻게 이렇게 말했다. 카슨이 말하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52년이나 지난 후에 범행을 자백한 분들 무슨 고통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비밀을 지키는 요령은 어떤 때는 그저 말하지 않으면 비밀이 감춰진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어떻게든 감춰야 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 악명 높은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한때 현금이 너무 많아서 하는 수 없이 지원의 벽 속에 밀어넣거나 프로티 쓰레기통에 넣어 묻었다. 여러분은 수백만 달러의 마약 밀매 자금을 땅에 묻어본 적은 없어도 사탕 껍질을 쓰레기통 깊숙이 버리거나 영수증을 찍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 비밀 털어놓기. 비밀 털어놓기. 비밀 털어놓기. 우리는 변호사 내부 등등등등 이렇게 털어놓았을 때 나밖에 모르는 풍요로운 해면색이란 멋진 것이다. 그것에서 우리는 지난 일을 애틋하게 추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마음껏 상상한다. 내 내면색이 누구를 초대할지를 또 나에게 달렸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색을 나누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유전자 검사에서 물어보면 한 달이 지나자 결과가 나왔다. 나와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정보는 거의 없었다. 성명란에 이름과 첫 글자와 성씨가 있고 그 옆으로 번호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사진란은 기본 얼굴 아이콘으로 채워진 비인사형 그대로. 따라서 사진도 없었다.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혈연관계라는 사실뿐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연락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용기를 내는데 며칠 걸렸고 적절한 말은 찾기가 유난히 어려웠다. 나는 며칠 도움을 얻고 유전자 분석. 그런데 이 책의 최종 원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알렉시스에게서 메일이 왔다. 10년 전에 나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계속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었다.
알렉시스 로스가 해준 이야기, 그러니까 출생과 관련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인연을 공유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된 것은 더없이 즐거운 서프라이즈다. 감사의 말. 당연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멋진 특징이 있다. 이 책은 다른 이들과도 대화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 가까이 시간을 내주고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도중에 비밀이라는 비교 문화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을 때 비밀의 38가지 범주와 관련된 내용을 1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문제가 잘 안 번역되면 이렇게 레이첼에게 들어간다. 레이첼은 즉시 내게 필요한 답을 이렇게 준다. 동력자군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레이첼의 존재다. 비밀은 속임수나 비밀함이 아니다. 마음의 내적 작용, 자의식, 인간관계, 우리가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